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네, 학신님. 네, 반갑습니다. 네, 학신님, 그리고 진진이님, 체리주빌레님, 문항충님, 사모님, 상승님, 신길 이누야사님, 지니투님, 김상리님, 행복한나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일단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진짜 주식, 중국계 주식 제가 함께 할 건데, 오늘 PPT 자료를 준비했는데 PPT가 안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PT 자료가 어제 거, 그러니까 새로 업데이트한 내용들이 안 떠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컴맹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나님, 중동환자님, 시아님, 찔레공주님, 송종목님, 행복한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한 번씩 한번 하고 출발해보도록 할까요? 네,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보시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5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스닥 0.25%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 0.32%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때요, 여러분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세 마감했어요, 여러분들. 아마 어제 새벽에 제가 어제 새벽까지 미증시를 좀 보면서 좀 불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ETF라든지 지수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좋았는데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하면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좀 걱정되긴 했었어요. 좀 걱정됐습니다. 근데 결국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0.39% 상승으로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이슈들이 기우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장의 방향성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큰 흐름 안에서는 상승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상승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흐름에서는 상승을 좀 가되 중간중간 어떤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 좀 우리가 각별하게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왜 웃었냐면 우리 체리 주빌레님께서 미장은 별 걱정 안 해요. 기다리면 상향 고점 돌파하니 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웃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 체리 주빌레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제가 어제까지 아침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랑 똑같아요. 그쵸? 여러분들 제가 원래 보통 낮에 못한 이야기들을 제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리잖아요. 어제는 제가 이제 저녁 방송이 별로 원래 없는데 어제 갑자기 좀 저녁 방송 잡혀가지고 아마 보신 분들은 계실 겁니다. 제가 저녁 방송 출연하면서 영상을 좀 못 올려드렸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또 다시 올려드릴 거니까 제 개인 유튜브에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들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신님께서 AMD 진짜 많이 올랐죠. 마이너스 1%에서도 쏙3 무방이. 지금 이 쏙3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속이 쓰렸나? 라고 생각하실 건데 아마 저게 반도체 관련된 ETF를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그쵸? 어제 좋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어제 이게 잘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좀 더 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상승과 하락이 충돌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잘 이해 못 하시겠지만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보면 고점을 찍은 이후에 횡보를 이어가는
딱 그 단계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어쩌면 박스권 흐름에서 지루한 흐름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악인 거는 밀리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로. 자, 일단 여러분들 어제 보시다시피 어제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CPI는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강하게 나왔어요, 지표가. 그러면서 야, 이거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늦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요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급락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좀 안타까웠던 게, 그동안 우리가 지금 조방원, 여기에 지주사, 뭐 금융, 조선, 방산, 원전, 추가적으로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이런 식으로 좀 주도주가 순환매가 되어 있는 시장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요, 지주사하고 금융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주가라는 것은요, 매번 오를 수는 없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주식이 매번 오를 수가 있습니까?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보더라도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라는 차트를 보기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움직여요. 심지어 이런 단기 박스권의 흐름에서도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개별주 종목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수라는 게 어떻게 맨날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상승으로만. 조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어떠한 이 단기 변동성, 단기 조정들은 결국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똑같이 말씀드려요. 지금의 눌린 구간을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근데 포인트가 있어요. 어제 지주사, 금융이 약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주사하고 금융은 이제 끝났구나, 이건 이제 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죠. 조정은 눌림이라고 해서, 조정은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조정이 끝나갈 때쯤에 다시 반등을 할 때, 딱 이때 매수하는 타이밍들, 혹은 분할 매수의 접근으로 가는 건 나쁘지 않다, 저는 봅니다. 대신 반대로 조선, 방산, 원전, 반도체, 제약바이오, 혹은 로봇, 혹은 어제 올라갔던 종목들, 반도체 소보장 보면은 뭐 소캠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막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주도주가 순환매가 되고 있지만, 내가 삼성전자를 만약에 반도체를 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한번 올라갔다가 밀린 종목, 대신 이게 주도주여야 됩니다. 반도체, 뭐 2차전지, 제약바이오, 조선, 방산, 원전, 뭐 지주, 금융, 뭐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 섹터들이 한번 올라갔다가 눌렸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섹터가 시장에서 한번 주인공이 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이런 섹터도 있잖아요. 섹터가 되게 많은데, 시장에는 섹터가 되게 많은데, 뭐 시장의 주도가 됐던 섹터도 아니고, 뭐 생뚱하게 밥솥, 그죠? 밥솥 섹터, 뭐 갑자기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 섹터, 렌터카 섹터, 갑자기 모듈러 섹터, 모듈러 주택 섹터, 이런 종목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 종목이 그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도주의 범위 안에 드는 종목들이었다, 그런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밀렸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되는 관점, 분할 매수를 통해서라도. 그리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고점에서 움직인다? 그럼 그 종목은 비중을 좀 축소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어려워요. 지금 제가 문득 말씀드린 섹터만 하더라도 10개 정도가 되는데, 이 10개에서 여러분들이 다 10개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데 밀렸다, 그렇다면 반도체 이럴 줄 알았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뭐 그렇지 라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 섹터들의 종목들을 여러분들 그냥 뭐 관심 종목에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그 시기가 올 때 꺼내 먹으면 됩니다. 갑자기 생각나네. 우리 자이언티 노래 중에 꺼내 먹어요가 있지 않나요? 꺼내 먹어요? 꺼내 먹었나? 제목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똑같아요. 제가 제 머릿속에도 데이터라는 게 쌓이잖아요, 여러분들. 결국엔 데이터가 쌓이는 거잖아요. 대선주면 대선주, 뭐 경업주면 경업주, 한한령이면 한한령 이렇게 쌓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 반도체는 뭐 때문에 올랐지?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지. 최근에 우리 반도체 관련 소부장해야 때 왜 올렸지? 소캠이지. 소캠이면 대장주가 뭐 심텍. 그리고 이번에 올랐던 것들은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뭐 KH 바텍 같은 거. 뭐지 이 종목은? 아이폰 관련된 종목이구나. 이렇게 데이터가 좀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을 공략하는데 더 편하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디노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슬라는 큰 흐름으로는 어떻게 보실까요? 도무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볼까요? 기술적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참고로 이건 뭐 종목 산업은 아닙니다. 테슬라라는 건 제가 봤을 땐 개별적인 종목이라기보다는 2차 전지의 섹터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있는 트리거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 테슬라 딱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이세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단기 이평선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20일 이평선을 캔들이 뚫고 올라왔습니다. 내가 기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술적으로만. 이렇게. 그러면 냉정하게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테슬라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겠구나. 단기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큰 흐름에서 여쭤보셨기 때문에 큰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솔직히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결국 머스크 CEO예요. 테슬라의 방향성, 테슬라 주가의 방향성은 결국 머스크라는 인물의 그 액션, 스탠스 여기에 되게 많이 움직입니다. 지금 뭐 최근에 신당 창당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고 있었고 뭐 캐즘에 대한 부분들 혹은 테슬라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관련해서 인도 쪽으로 시장을 확장했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긴 해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라는 종목은요. 이 머스크라는 인물의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머스크가 만약에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만약에 지금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트럼프 뺨을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테슬라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급등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시장이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머스크 CEO의 방향성, 스탠스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체리 주빌레님 자동차도 상승하면 좋겠다. 뭐 듣자님 반갑습니다. OLED님 반갑습니다. 학신님 폴더블. OLED님께서 이제 고점에서 리포트가 나오는 건 왜일까요? 라고 말씀을 좀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통 증권사에 여러분들 리포트를 좀 보게 되면요. 6만원일 때, 만약에 주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6만원인데, 이 종목은 8만원이 고점입니다. 라는 개념은 별로 없어요. 올라가는 종목들은 거의 다 상향 리포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가 그쯤에서 밀리는 종목들이 이제 하향 리포트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다만 저는 그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테슬라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증권사에서 테슬라에 대한 리포트가 여러 개가 나와요. 한두 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은 한번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돼요. 이거는 결국에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너도 얘도 야 너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니까 여러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내고 있다는 건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지금 PPT가 안 움직여가지고 이거 지금 어제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에 제가 컴맹이라서 그래요. 제가 컴맹이라 가지고 이게 잘 안 움직여서 어떻게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자, 어찌됐건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라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노시님, 네, 그렇죠. 테슬라라는 종목은 머스크의 굉장히 기반을 갖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자, 미증시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PPI도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CPI가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PPI가 발표됐습니다. 근데 원래 보통은 CPI보다 PPI가 먼저 발표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좀 달랐는데 요즘에는 좀 또 다릅니다. 어쨌든 PPI는 괜찮았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CPI도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찌됐건 PPI가 발표가 되면서 어제 미진 씨가 또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트럼프가 파월 의장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트럼프 입장에서, 근데 이렇게 보면 참 그렇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파월이 얼마나 믿겠어요. 맞잖아요. 얼마나 믿겠어요. 야,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왜 네가 막지?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준의 입장에서는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 파월 입장에서는 그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다는 죄책감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PPI도 그럭저럭 뭐 특별하게 움직임이 보이진 않았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찌됐건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들의 중심으로 해서 약세가 좀 나왔다는 부분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이번 주라 하더라도.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수의 흐름이 어제 코스피가 좋았고 코스닥이 조금 더 좋았어요. 뉘앙스가 더 안 좋다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닙니다. 어제 코스닥이 키 맞추기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좀 더 좋았습니다. 앵케님 뺨 때리러 가자. 같이 갈까요? 비행기표 끊어요? 뭘로 끊어요? 비즈니스로 끊을까요? 비즈니스 하러 가는 거니까. 자, 어찌됐건 코스닥이 좀 더 좋았어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안 나온다라는 것도 이상할 정도로 너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일단 경계감을 좀 가져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물론 지수의 흐름이 큰 방향에서는 상승이 맞지만 그래도 지금은 경계를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수가 박스권의 흐름 혹은 하방의 흐름이 나올 때 어떤 흐름이 연출될까요? 질문! 자, 여러분들 지수가 박스권의 흐름일 때 어떤 종목들이 움직여요? 개별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테마주들,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이번 주도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봤을 때 결국 개별 종목 장세가 움직인다는 거. 소외주요. 맞죠. 같은 개념이에요. 그동안은 시장에서 주도가 됐던 종목들이 순환매가 됐잖아요. 뚝뚝뚝뚝. 그죠? 근데 만약에 지금 주도주가 부진한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차전지 가자! 좋죠. 2차전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증시의 방향성이 5,000포인트다? 지수가 올라가려면 결국 반도체하고 2차전지 제약바이오는 올라야 됩니다.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때려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조정이 나왔을 때 아마 개별 종목 장세가 더 클 겁니다. 개별 종목 장세라 하면 개별 이슈가 있는 것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가 있겠어요? 기술 이전, 임상, 데이터 이런 것들 움직일 거고 그 외에 최근에 보게 되면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제 방송에 지금 조방원 지주사, 금융사, 조선, 방산, 원전
이거 어떻게 봐야 된다고 했어요? 조정이 나올 때 관심을 갖고 보시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조선 기자재 쪽이 최근에 움직임이 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보면 미국산 LNG, 그러니까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어제 단독 기사로 나온 게 있어요. 정부에서 미국산 LNG 수입을 최대 2배 늘릴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미국과 우리나라가 어떤 협상을 벌일 때 우리 둘 다 너무 좋은 윈윈이었다 라고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캐나다조차도 그동안 보복 관세에 대한 이야기했다가 이거 미국과의 관세는 도무지 피할 수가 없다 라고 꼬리를 내렸거든요.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맺은 국가들 보면 다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별반 크게 다를 게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우리의 모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1위는 넘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보니까 정부가 미국산 그 LNG, 액화천연가스 연간 도입 물량을 지금보다 최대 2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8월 1일 날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될 거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우리는 해결을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LNG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카드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 외에 뭐가 있겠어요? 조선사업 협력, 원전사업 협력, 그리고 뭐 방위비 분담금 협력, 그리고 쌀, 소고기와 같은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쌀, 소고기는 사료를 주라든지 비트박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였던 거고 방위비를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당연히 방산 쪽 보셔야 될 거고요. 근데 제가 지금 LNG를 보는 이유는 딱 뭐예요? 조선입니다. 조선. 근데 이게 오늘 이거 가지고 참 오래 말씀드리는데 그 LNG 수입량을 2배 늘린다. 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조선 기자재의 딱 2가지 모멘텀입니다. 단기적으로 뭐예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결국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나라를 압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너희 뭐 할 수 있어? 조선. 이것저것 이야기할 테지만 지금 LNG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 야, 한국아, 너희들 LNG 프로젝트에 참여해볼래? 가 아니라 이제 슬슬 참여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강요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는 협박 아닌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LNG 프로젝트는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LNG 관련된 종목들 뭐 있겠습니까? 조선 기자재. 한국하면 왜 몰라요, 여러분들? LNG 프로젝트만 보더라도 한국가스공사 있죠. 볼까요? 종목으로 볼까요? 우리 학신님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한국가스공사. 또 뭐 있을까요? 최근에 어제 강한 종목 하이스틸. 또 뭐 있어요? 동양철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3종목이 나오는데 LNG 관련해가지고 안 그래요? 그럼 조선을 멀뚱멀뚱 볼 겁니까? 아니죠. 조선도 마찬가지.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올라갔고 조선 기자재 쪽에서 뭐 있을까요? 제가 방송에서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건 1승이었습니다. 1승. 그러니까 왠지 모르겠어요. 제가 승리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1승이에요. 1승. 딱 1승.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오늘 종목을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성강밴드 이런 종목들 올라갔다가 눌려있는 종목들 명확히 자리가 나와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LNG 관련해가지고 지금 조선 기자재 조선 쪽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성강밴드라든지 몇몇 조선 기자재 쪽은요 LNG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원전과도 같이 열려있단 말이에요. 원전.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왕이면 이 안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은요 단순하게 LNG 프로젝트에서 끝날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 모멘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원전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종목들이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수월하게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LNG
말씀 좀 드리겠고, 뭐 하이스테이 같은 경우는 덤핑 제로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이슈가 이렇게 있었고, 우리 웃겨님이 저출산주요, 꿈비 가자. 실제로 우리 VIP 가족분들께서 꿈비를 가지고 수익을 냈었어요. 그죠? 그리고 지난 7월 4일 장중 공개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이 뭐였습니까? 에르코스. 7월 4일. 네, 맞습니다. 지니투님. 그 종목도 맞아요. 맞습니다. 7월 4일날, 금요일날 제가 여러분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어떤 걸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7월 4일날 우리 9시 20분에 우와! 저출산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그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9시 20분경에 여러분들 우리 이거 한번 공략합시다. 그래가지고 공략해서 14분 만에 정말 14분 만에 14%의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 바로 에르코스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뭐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뉴키즈온 얘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잘 되긴 해요. 그냥 뭐 상장하고 나서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찍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이거 하나 힌트 드리면, 최근에 이 상장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요, 저는 그냥 그렇지 뭐 기술적인 분석이 아니고 그동안의 패턴에 대한 분석들을 통해서 그냥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결과는 좋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큰 포인트에서 말씀드리면, 상반기 상장했던 종목들 혹은 하반기 상장했던 종목들 전부 다 이 관련된 섹터가 시장에서 중심이 됐던 섹터들이어야 돼요. 한 번씩은. 그런 종목들은 또 가더라. 바닥을 찍고 올라가던, 올라갔다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던, 무조건 바닥을 찍고 나면 상승을 보여줬더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도 관심 가지고 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관심 가지고 보면 좋을 겁니다. 자, 누구세요님 좋은 아침입니다. 실시간님,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종목이 많이 올랐네. 자,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요? 자, 어제 실제로 저희 VIP 가족분들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죠. 근데 어제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습니다. 좀 낙폭이 과할 정도로 밀렸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전략을 짰냐면, 일단 이게 달라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이 뭐예요? 이번 주에 크립토 위크잖아요.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된 3법이 통과될 거냐 안 될 거냐의 포인트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나왔던 거는 뭐 지금 별도로 스테이블 코인만 올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딱 엊그제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모든 사람들은 야, 무조건 이거 통과할 거야 라는 관점에서 아마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계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웬걸 어제 우리 민주당, 우리 국내에서만 봤을 때도 스테이블 코인이 좀 연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근데 이것도 단독 기사 이후로 추가적으로 후속 기사 나온 게 없었어요. 저도 그걸 막 찾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카더라 통신, 하원에서 뭐가 안 됐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장 마감하고 확인해본 결과 팩트였습니다. 팩트였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냐? 트럼프는 할 겁니다. 분명히 어떻게든 할 거예요. 트럼프 정책 그 추진을 위해서. 그래서 아마 저는 좀 더 비중을 실는 전략으로 가져갔고요. 결국 지난밤에 12명 중에 11명을 같이 있고 설득을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오늘 그 결과에 따른 기사가 나올 때가 세련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오늘 내일 기점으로 해서 그 기사가 나오면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챙겨가야 되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끝날 테만 아니라고 봐요.
올 하반기까지도 중간중간 나올 테마이기 때문에 관심종에 넣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코나이는 정책주지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아니고요. 소비 쿠폰, 지역화폐 관련주예요. 그래서 그거는 추경이 되고 소비 쿠폰이 지급되는 순간 세론으로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카더라.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못다한 이야기는 제가 제 개인 유튜브에서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 개인 유튜브 오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벌써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성투하시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투하세요.